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반도체 매출이 100조 원에 육박하며 두드러졌는데 올해도 이런 호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전망해 봅니다. 먼저 신용훈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역대급 실적의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간 반도체 매출액은 94조 1,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이 1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수준입니다.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29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5%나 급증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지난해 40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역대급입니다. 2019년 인텔의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내줬던 삼성전자는 3년 만에 다시 정상의 자리에 올랐고 SK 하이닉스도 3위 TSMC와의 격차를 좁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1,287억 달러로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역시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1,000억 달러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에 따라 수출액은 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수요는 올해도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우리 기업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 반도체 수출은 2021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적인 생산 라인 확충이 호황기를 맞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갈수록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 어떤 구도로 흘러갈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난해 실적이 거의 역대급이었는데 네. 올해도 지난해만큼 수요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의 차이는 삼성전자는 다른 분야, 즉 모바일이라든지 정보통신 기기도 매출이 높은데 그래도 반도체가 3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예. 올해 성장률을 보면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죠. 작년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 전체 성장률보다 반도체가 도드라지게 이제 성장을 했다는 거, 결국은 반도체가 견인을 한 거고 역시 SK 하이닉스도 지금 전망치가 역대 최대로 나오고 있는데 네.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도체 실적이 그만큼 이끌어왔다 보시면 될 것이고요. 예. 지금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인데 올해 반도체 수요는 작년에 이제 큰 폭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이 2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이게 하락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긴 한데 다른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서 보더라도 평균 예. 10% 수준의 세계 시장은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수요도 지금 서브용 수요라든지 개인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실적은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됩니다.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건 좀 분명해 보이는데 네. 그럼 그만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 경쟁도 좀 치열해질 걸로 보이고 말이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증산을 올해 많이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증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를 증산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그런 경쟁 관계가 심화되는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강 구도고 그 기업들이 이미 치킨 게임을 몇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공급을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미 메모리 반도체 설비들도 노후화된 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비도 교체가 들어가고 하면서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폭발적인 공급 과잉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얘기하는 TSMC라든지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대만의 UMC라든지 파운드리 분야는 계속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요 대비. 예. 그래서 올해 당장 느린다고 해서 그걸 다 충당할 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모리 분야든 비메모리 분야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만큼 그렇게 과잉 현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증산 계획들을 밝히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폭발하는 수요에는 못 미칠 것이다 이런 설명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뭐 치킨 게임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반대로 실적 개선을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변수라고 한다면 어떤 걸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지금 올해 반도체 산업에서 메모리 반도체 물론 이제 CPU도 그게 바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뭐 인텔에서 DDR5 칩을 사용할 수 있는 CPU가 올해 서버용도 나올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메모리 시장이 DDR3에서 4로 이전이 되었고 지금 77% 이상이 DDR4 시장인데 점차 DDR5로 바뀌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고부가 가치 메모리 판매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시장 변수로는 공급망 문제의 이슈는 계속 이어질 부분일 것입니다. 예. 그 부분도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특히 이 반도체 산업에서 주목을 받는 경쟁하면 역시 파운드리 3나노 경쟁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TSMC가 3나노 양산을 올해부터 좀 본격화하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데 삼성이 여기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지난 2025년부터 뭐 1.8나노인가요? 좀 뭐 반도체 3강 구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파운드리에서 네네. 이런 가능성도 나오는데 이게 실제 가능한 전망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먼저 3나노 양산 계획을 밝힌 데는 사실 TSMC였고요. TSMC는 작년 말에 이제 올해 7월부터 인텔의 3나노 CPU를 생산하겠다고 먼저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빨리 올해 상반기에 3나노를 생산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인텔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에 다시 진출을 하면서 지금까지 10나노 CPU도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7나노, 5나노를 건너뛰고 2나노, 지금 말씀하신 1.8나노까지 자기들이 2050년에 갑자기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5나노 이하의 그 반도체 미세화 공정은 사실상 물리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영역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나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현재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예. 3나노 양산을 먼저 삼성이 올해 시작하는 것은 분명한 얘기고 삼성이 상반기고 TSMC가 하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7월 달이니까. 예, 그랬을 때 또 하나의 차이는 삼성전자는 GAA 방식으로 공정을 채택을 했고 TSMC는 3나노까지는 여전히 핀팻 공정으로 가기로 지금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GAA가 물론 이제 성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우수하다고 하지만 그만큼 공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수율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을 삼성이 해결을 하고 GAA 방식으로 먼저 제품을 출시를 해서 성공을 한다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시장 점유율 면에서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는 인텔 상당한 차이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 네. 인텔 같은 TSMC가 작년에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이 54% 그리고 삼성전자 18%, 인텔은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한 물리적인 차이는 사실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첨단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을 하고 다른 제품들을 그 제품으로 대체를 해서 시장을 확대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뭐 이야기를 더 길게 듣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네. 없어가지고 네. 여기까지만 듣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